넌 지금 이걸 추석 선물이라고 가져왔어? 우리가 명절날 깡통햄이나 받으려고 너희한테 집 내준 줄 아니? 어머님, 요즘 햄 세트도 비싸요. 저희한테 바라시는 거 없다고 아무것도 사오지 마라 하셔놓고는 왜 이제 와서 화를 내세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이걸 진짜 우리 먹으라고 가지고 온 거야? 70 먹은 시부모한테 너는 햄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사돈이 전화가 와서 사위가 사줬다고 자랑을 하던데 너 친정에는 영양제 세트 선물했다며?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그렇지 넌 어떻게든 애가 네 부모만 생각하고 시부모는 안중에도 없어. 추석 때 안 온다는 애들이 어떻게든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이런 거 달랑 하나 들고 와?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추석 때 뭐다? 아버지, 저희 추석 때 못 와서 오늘 왔어요. 명절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인데 명절날 집에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절대 안 되지. 그래, 이건 네 아버지 말이 맞아. 명절날 아니면 니들 얼굴을 언제 봐? 아니, 명절이라고 꼭 가족들이 다 같이 보내야 해요? 그날 하루 가족들 얼굴 안 본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다 각자 지내고 옛날처럼 다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밥 먹고 성묘 가고 그런 거 안 해요. 우리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네가 평소에도 손자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명절 때라도 맘 편히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냐? 어디서 시부모를 가르치려고 들어? 그동안 오냐 오냐 해줬더니 명절에 오기 싫다는 소리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 그렇게 오기 싫으면 지금까지 너희한테 줬던 거 다 내놓고 다신 찾아오지 마라. 나도 햄조가리 덜렁 들고 오는 아들 며느리 보기 싫으니까. 아니, 편하게 살아라고 할 때는 언제고 고작 선물 세트 때문에 살던 집에서 내쫓아요?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이건 명백한 갑질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는 억울해서 못 나가죠. 갑질? 너 말 잘했다. 그동안 갑질은 누가 부렸는데? 우리가 지금 꼴랑 이 햄 선물 세트 하나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려는 줄 알아? 여기 최경자 어머님과 김광수 아버님, 그리고 아들 김성규와 며느리 이주영 씨가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부모를 찰거머리 취급하는 아들 며느리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최경자 어머님과 김광수 아버님에게 따뜻한 응원과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을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에 살고 있는 70세 최경자입니다. 2023년 작년 추석에 있었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추석에 햄 선물 세트 하나 달랑 가져온 아들 며느리에게 괘씸함을 느끼고 아들 며느리가 살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선물 세트 하나 때문에 아들 며느리를 쫓아낸 것은 아닙니다. 아들 며느리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진짜 숨겨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저와 남편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치가 떨리고 우라가 치밀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들 며느리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 충격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며느리는 제가 연락 안 하고 찾아가면 절대 안 만나주고 연락하고 찾아가려고 해도 별의별 핑계를 대가며 못 오게 하는 한마디로 영악하고 못된 며느리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서 아들을 홀렸길래 부모 공경하고 효도할 줄 알던 아들이 눈과 귀가 멀어 어느 순간부터 저희를 몹쓸인간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특히 시어머니인 저를 아들에게 찰싹부터 떨어지지 않는 거머리처럼 여겼습니다. 세상에 도둑한테도 이런 취급은 안 할 거예요. 저를 얼마나 경멸했으면 제가 자기들 집에 얼씬도 못하도록 비밀번호 키였던 현관문키를 손가락 지문키로 바꾸면서까지 제가 자기들 집에 오는 것을 원천봉쇄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행동만 보면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가는 경우 없고 몰상식한 시어머니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들이 결혼한 후 6년 동안 아들 집안에 들어가 본 게 딱 3번입니다. 이사 들어오는 날 1번, 집들이 하는 날 1번, 손자 100일 때 1번, 그 외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물건만 전해줬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멀리서 오셨으면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할 법도 한데 며느리는 집안에 들어오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며느리가 집을 살 때 돈을 절반 냈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돈이 혼수비 외에는 일절 지원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처음 전세금도 저희가 모두 부담했고 그 후 집을 살 때도 저희 돈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한테 잘하면 집을 아들 명의로 돌려주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저희를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하더군요. 그래서 집 명의는 끝까지 저와 남편이 쥐고 있었습니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시부모가 자기들 집에 찾아오는 게 싫으면 자기들이 시부모에게 종종 찾아와야 할 텐데 며느리는 그것조차 싫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괘씸한 며느리와 아들에게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단호하게 끊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손자, 소 때문이었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님께서 제 아들을 엄청 이뻐하셨고 그 영향으로 저도 손자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정말 먼 타지에 사는 것도 아니면서 20분 거리에 있는 저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자 수호에게 신발과 옷을 사주겠다고 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찾아오곤 했어요. 명절 때도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까지 먹고 가면 좋으련만 저녁만 먹고는 쌩하니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거리인 친정에는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손자를 데리고 일주일씩 지내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부모보다 친정부모가 더 편한 것은 당연하지만 자기에게 이득이 있을 때는 홀랑 받아먹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싫은 티를 내니 저희로서는 참 당황스럽고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주영이랑 수호가 친정에 와 있는 동안 이럴 때 자네는 본가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해. 그래야 우리 주영이가 미움을 받지 않는 거야. 안사돈이 아들 얼굴이라도 많이 보셔야 우리 주영이 욕을 안 하실 거 아냐? 남편 혼자 내버려두고 친정 가는 며느리가 얼마나 미우시겠어. 자네가 진정으로 우리 주영이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아이고 참, 당신은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가 애 데리고 친정 가주면 오히려 자기 아들 편하게 쉬게 해줘서 고맙다 생각해야지. 왜 며느리를 욕해요? 그리고 김서방이 안 사돈 음식 맛없어서 안 먹는다잖아요. 주영이가 전에 김서방이랑 사돈네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사돈이 김치찌개를 끓여주더래요. 그런데 글쎄 이게 생선찌개인지 잡탕찌개인지 생긴 것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해서 주영이가 먹기 싫은데도 안사돈 민망할까봐 억지로 참고 먹었다잖아요. 사돈이 평소에도 냉장고에 기한 지난 반찬 다 때려넣고 찌개 같은 걸 잘 끓이나 봐요. 아무리 아깝다 해도 그렇게 끓이면 되겠어요? 어휴, 생각만 해도 밥맛 떨어져. 아니, 이 사람이 김서방도 듣는데 말 좀 가려서 해. 아, 뭐 어때요?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그치, 김서방? 결혼했으니까 이제 사돈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인데 뭐. 당신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리고 김서방도 내가 차려준 밥이 더 맛있다 했고. 맞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장모님 아들이죠. 그리고 저도 엄마가 해주는 음식 맛없어서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소세지 계란만 먹으면서 편식하면서 컸어요. 그런데 주영이랑 결혼해서 30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맛있는 밥도 먹게 되고 오히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이렇게 아들은 매번 처가에 갈 때마다 장모가 자기 엄마 욕을 해도 덩달아 신이 나서 온갖 너스레를 떨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었던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아들, 손자, 며느리 먹일 거라고 카레,
멸치 마늘종볶음, 깻잎 무침, 간장게장 등을 만들어 보자기에 바리바리 싸놓았습니다. 얘 주영아, 내가 반찬 이것저것 좀 했는데 좀 먹어볼래? 네가 전에 우리 집에서 카레 잘 먹었던 게 생각나서 만들어 봤어. 내가 지금 얼른 가져다 줄게. 네, 지금요? 저희 어제도 카레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반찬 안 갖다 주셔도 돼요. 아니야, 아니야. 다른 반찬들도 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진짜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럼 제가 좀 이따 어머님 집에 찾으러 갈게요. 뭐 힘들게 네가 오니 내가 지금 바로 출발할게. 사실 저는 반찬을 핑계 삼아 손자를 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손자를 이 기회에 보려고 한 것이었죠. 하지만 손자를 보고파 하는 이런 간절함을 며느리는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일부러 손자를 안 보여주려는 며느리 때문에 항상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닥 달가워하지 않는 며느리의 반응에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들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TV 소리와 손자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문 밖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자를 볼 생각에 들떠서 얼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벨을 눌러도 며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벨이 고장났나 싶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응, 주영아, 나 너희 집 앞에 도착했어. 그런데 벨이 고장났니? 내가 계속 눌렀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서 전화했어. 얼른 열어줘라. 반찬이 한가득이라 너무 무거워. 그러자 갑자기 TV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수호 유치원 친구들이랑 엄마들이랑 다 같이 키즈 카페 와 있어요. 그러게 제가 찾으러 간다고 오시지 말라니까. 또 굳이 오신 거예요? 응?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방금 좀 전까지 TV 소리가 들렸는데. 아, 그거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라 층간소음이 좀 심하거든요. 아마 저희 아래층에 사는 애기 소리일 거예요. 얘는 내가 손자 목소리도 구분 못할까봐. 분명 수호 목소리 맞았어. 아무튼 어쩌죠? 좀 이따 유치원 엄마들이랑 다 같이 밥도 먹으러 갈 거라서 저희 지금 바로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근처 편의점에라도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시원하게 커피나 마시면서 기다리지 뭐. 그런데 어머님, 못해도 2시간, 아니 3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찾으러 가면 안 될까요? 3시간이나? 그럼 이 많은 걸 다 어쩌니? 그러게 아무도 안 먹는 걸 왜 자꾸. 그럼 경비실에 냉장고 있으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맡아달라고 말해보세요. 아니, 문 하나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뭐하러 경비한테 부탁을 해. 그냥 내가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반찬만 후딱 넣어놓고 바로 나올게. 나한테 비밀번호 알려주는 게 좀 그러면 너희가 내일 다시 새 번호로 바꾸면 되잖아. 어머님, 그 반찬 당장 꼭 먹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경비실에 맡겨놔주세요. 반찬 때문에 더 실랑이를 벌였다가는 며느리와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앞에 문 하나를 두고도 아들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찜찜함을 뒤로 한 채 반찬을 들고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1108호 사는 사람 엄마인데요. 반찬을 줘야 하는데 지금 집에 사람이 없다 그러네요. 1108호요? 그 집 애기 엄마. 아까 애랑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봤는데 지금 집에 없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경비실에 냉장고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이 반찬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 냉장고가 있기야 하다만 이건 저희 밥이랑 반찬 넣어놓는 냉장고죠. 사람 참 곤란하게 이런 것까지 경비한테 부탁하고 안 해주면 또 민원 들어와서 나만 또 경비서장한테 한 소리 듣겠네. 아주머니, 이리 주세요. 오늘은 맡아드리지만 다음부터 안 된다고 며느님한테 꼭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안 그럴게요.
경비원의 푸념이 신경 쓰였던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서 고맙다고 말하며 경비원에게 전해줬습니다. 몇 달 뒤, 2023년 9월이 되었습니다. 아들 차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남편은 매년 자동차 보험을 아들에게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인터넷에서 여러 군데를 비교해보고 가장 저렴한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아들은 컴퓨터와 휴대폰을 잘 못하는 우리를 너그럽게 이해해줬고 부탁도 군말 없이 다 들어주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로는 부탁을 하기가 무섭게 짜증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결혼 후에는 아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져서 부탁을 핑계로 아들 목소리도 듣고 얼굴도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저희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품 안의 자식처럼 아들에게 집착하고 서운함을 내비치는 것은 아들의 앞날을 방해하는 짓일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아들에게 서운함이 드는 것은 엄마의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너 자동차 보험 또 안 넣었어? 아버지가 돈 준다고 얼른 넣으라고 했잖아. 결혼 전에는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딱딱 하더니 결혼 후에는 왜 자꾸 미루고 안 하던 짓을 해? 아버지, 저 야근하고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이 시간까지 밥도 못 먹고 일하다가 이제 밥 한술 뜬다고요. 저도 결혼하고 여기저기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왜 자꾸 아버지까지 절 힘들게 하세요? 제가 알아서 넣어놓을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니 이 녀석이? 그래 알았다. 내일까지 꼭 넣어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들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아씨 진짜 짜증나게 하네. 왜? 또 아버님이 뭐 해달라 부탁하셔? 아들내미 결혼도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아버님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면 안 돼? 언제까지 아들한테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실 거야? 어휴 진짜 나도 귀찮아 죽겠어. 보험 그냥 아무거나 들면 되지. 하여튼 쫌생이. 꼴랑 몇만 원 아끼려고 사람 귀찮게 들들볶고 뭐 하는 짓이야? 나도 이번 년만 해주고 안 해줄 거야. 어머님도 똑같아. 요즘 어른들은 핸드폰 어플도 다 다룰 줄 안다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된 게 배울 생각도 안 하시고 그저 할 줄 몰라, 할 줄 몰라 못한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사신다니까?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다른 건 다 못한다면서 홈쇼핑으로 물건 주문하는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하셔. 그래놓고 사은품 때문에 후기 쓰는 건 또 나보고 해달라 그러고. 자기가 어플 들어가서 할 줄 모르면 받을 생각을 안 하셔야지. 왜 그 싸구려 공짜 증정품 하나 받으려고 결혼한 자식들을 귀찮게 하냔 말이야. 자기한테도 그랬어? 아니 엄마는 진짜 왜 그런데? 그런 거는 미정이한테나 시키지. 아가씨도 매번 해주기 귀찮으니까 나한테 떠넘긴 거겠지. 아가씨도 참 그래. 그런 건 딸이 알아서 챙겨야지 왜 며느리한테 떠넘기고 난리야? 뭐 할 때마다 아들 며느리 찾으면 아들 없고 며느리 없는 우리 엄마는 어디 서러워서 살겠어? 하여튼 그 기집애는 그런 건 지가 좀 할 것이지. 어머님 아버님 가만 보면 그런 부탁하시면서 우리가 효도하길 바라시는 것 같으셔. 정말 양심도 없으시지. 효도 바라시려거든 집이나 아들한테 넘겨주고 바라셔야 그게 상도덕이지. 안 그래? 그러게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차도 집도 다 아버지 명의고 내 건 하나도 없고. 나도 친구들처럼 폼나게 외제차 타고 싶은데 어디 벽에다가 확 들이받아 버릴까? 차 없어서 회사 출퇴근하기 힘들다고 우는 소리 조금만 하면 아버지가 차 한 대 바로 뽑아주실 텐데? 나도 이 20평도 안 되는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겠어. 내년에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게 이번에 제대로 불쌍한 척 좀 해보자. 좀 볼품없는 선물 세트 가져다 드리면 아들 며느리 사는 게 힘들구나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할 거 아냐. 그거 좋은 방법이네. 이번에 회사에서 받으면 그거 드릴까? 아니지. 우린 그 전에 찾아뵐 거잖아. 아마 창고에 작년에 받은 거 하나 처박혀 있을 거야. 그거 드리자. 작년에 받은 거 드리면 아 얘네가 선물 살 형편도 안 되는구나 하고 더 불쌍하게 보시겠지. 그리고 우리 추석 때 스위스 여행 가는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추석 때 우리 둘 다 회사 출근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 잊지 말고.
근데 수호 혼자 놔두고 가도 괜찮을까? 아직 어린데 데리고 가봤자 지가 뭘 알겠어. 엄마한테 애 봐주는 대가로 명품백 하나 사다 드리기로 했으니까 서로 좋지 뭐.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정신 나간 미친 소리인지. 아들과 며느리는 통화가 연결돼 있는 줄도 모른 채 저희가 상도덕도 없이 효도를 바란다느니 집이나 주고서 효도 바래라고 저희 욕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감쪽같이 속이려고 했던 계획까지 다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며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리고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주 한 병을 그대로 다 마셔버렸습니다. 이런 천하에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 에라이 썩을 놈들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은 고스란히 녹음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핸드폰에 통화 자동 녹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몇 달 전에 남편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이후로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이 될 수 있게 아들이 설정을 해두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아들은 자기가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리고 말았습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듣고 또 들어봐도 정말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아버지 엄마 욕을 하는 이 파렴치한 놈이 우리 아들이라니. 며느리의 괘씸함보다 아들이 인간 말종 쓰레기처럼 변해버린 것이 더 참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추석 전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정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선물 세트와 영양제 하나를 내밀더군요. 선물 세트에는 털다감한 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었고 상자 한편에는 2022년 직원 추석 선물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또 어디 쓰레기통에서 가져온 건지 겉면에 증정용이라고 적혀 있는 유통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비타민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 세트랑 비타민인데 저희가 요즘 좀 사는 게 힘들어서 이거밖에 준비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우린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런데 오늘이 추석도 아닌데 왜 선물을 들고 와? 아, 저희 둘 다 추석 때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서 오늘 미리 온 거예요. 추석 때까지 출근을 하니? 무슨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 올해는 좀 일이 많네요. 갑자기 본사에서 11월까지 물건 쳐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바람에 그래서 요즘도 계속 야근하고 바빠요. 어휴 그래? 너희 늦게 마치면 소원은 누가 봐주니? 내가 좀 봐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와서 봐주시고 있어요. 어머님은 신경 쓰시지 마세요. 그래? 참 고생이 많으시겠네. 안 사돈도 애 본다고 쉬지도 못할 텐데 추석 전에 미리 찾아뵙고 인사드려. 안 그래도 저희 좀 이따 바로 가려고요. 뭐? 좀 있다가 바로? 우리가 선물만 받고 어떻게 그냥 보내니?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저희가 추석 때 못 간다 말씀드리니까 처형네도 오늘 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너희는 참 정말. 그래 알겠다. 아, 그리고 아버지. 지금 저희 사는 집 말인데요. 수호 키우면서 살기에 너무 좁고 불편해서요. 수호가 자꾸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네요. 지금 사는 집이 좁다고? 세 식구 살기에 20평대 아파트면 딱 됐지. 우리는 너 키울 때 단칸방에 산 적도 있어. 그에 비하면 방 2개짜리 집은 대거리다. 아버지, 그때랑 지금이랑 사는 게 다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내년에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데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집 팔고 40평대 아파트 하나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적금도 꼬박꼬박 넣고 허리 졸라매고 살고 있지만 아무래도 애 키우면서 돈 모으기가 쉽지 않네요. 집은 큰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장 저희 능력으론 무리거든요. 저희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좀 도와주세요. 그래, 너희가 돈 허튼데 안 쓰고 착실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안 그래도 너희랑 집 문제로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가만 보자. 내년에 이사하려면 지금 바로 부동산에 내놔야겠네. 아, 그리고 너 차 오래돼서 출퇴근하기 안 불편해? 애 키우는 집들은 대형 SUV로 다 바꾼다더라. 쇠불도 단 김에 빼랬다고
추석 이후에 차도 하나 사주마. 이왕 사는 거 외제차로다가 이 아버지가 사줄게. 와 아버지 정말요? 진짜죠? 절대 물으시기 없기에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 다 너희가 우리한테 잘하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애들이 찾아오면 곧바로 쫓아낼 줄 알았던 남편은 제 예상과 달리 굉장히 차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애들의 요구를 고분고분 다 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너무 놀란 나머지 눈이 튀어나올 듯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듯 고개를 살짝 가로저으며 저에게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가고 난 후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놈들, 며칠 동안 헛된 꿈속에서 행복해하며 지내봐라.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끝도 없이 지옥으로 떨어뜨려 줄 테니까. 사실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은 뒤에 전부 다 뺏어서 벌을 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여행을 가 있는 동안 저에게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애들도 없는데 아깝게 반찬 만들어서 뭐 해요?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몇 개만 만들어 봐. 그리고 만든 반찬과 과일 한 박스를 사들고 아들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명절인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과일인데 집에 가져가서 드세요.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주시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슨 부탁인데요? 제 아들이 1108호에 살아요. 이거 아들 줄 반찬인데 명절 기간 동안 냉장고에 넣어놔 주실 수 있나요? 아이고, 어째 아드님이 여행 간다 말을 안 했나 보네요. 명절에 여행 간다고 택배도 경비실에 부탁한다 그랬는데 일요일에 온다던데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탁 한번 드릴게요. 경비원은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고세를 못 참고 자신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꿔놨더라고요. 딱 봐도 비행기 안에서 찍은 구름 사진이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도 못하고 핸드폰도 잘 못한다고 카톡 프로필 사진도 볼 줄 모르는 무슨 바보 천치로 하는 건지 여행 간 티를 대놓고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화를 억누르며 카톡을 써내려갔습니다. 주영아, 너희 일하고 오면 피곤해서 밥 해 먹을 정신도 없지? 대충 시켜 먹고 그러면 몸 상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해. 내가 반찬 몇 개 해서 경비실에 맡겨뒀으니까 퇴근할 때 찾아가서 먹어. 하지만 며느리는 제게 답장을 하지 않았고 귀찮다는 듯 다음 날이 되어서야 네, 이 한마디 달랑 보내왔습니다. 드디어 아들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일요일 날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했는데 우리가 맛있는 저녁 사주마. 같이 밥이나 먹자. 됐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서 쉴게요. 그럼 네 엄마랑 내가 찾아갈 게 있으니까 너희 퇴근 시간 맞춰서 잠깐 찾아가마. 뭘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저희 오늘도 늦게 마치는데 그럼 밤 9시 이후로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괜찮다. 그러고 저와 남편은 저녁 7시에 아들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반찬을 찾아온 뒤 근처 카페로 들어가 아들 며느리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8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저희는 곧장 아들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성규야, 며느라,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너희 이 짐 가방은 뭐냐? 회사에서 가져올 게 좀 있어서요. 멀쩡한 너희 차 놔두고 왜 택시에서 내려? 마치고 운전하기가 힘들어서요. 아무튼 말도 없이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주영아, 내가 이번에 만든 반찬은 입에 좀 맞든?
내가 이번에 멸치볶음을 좀 짜게 만들어서 말이야. 아, 멸치볶음요? 그거 안 짜고 맛있던데요? 성규 씨랑 둘이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래? 해주지도 않은 멸치볶음을 맛있게 먹었단 말이지? 온 김에 반찬통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내려와라. 지금이요? 제가 내일 가져다 드리면 안 될까요? 내일 월요일인데 어떻게 주려고? 그냥 지금 줘라. 어머님, 제가 가져다 드린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은 네가 부리고 있잖아. 반찬통이 없으니까 못 주지. 그리고 너희 둘이 맛있게 먹었다는 멸치볶음? 나 만들지도 않았어. 며느리 넌 끝까지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끝까지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아들놈도 똑같아. 이 천하의 몹쓸 것들아. 내가 오늘 너희한테 받아갈 게 있다고 했지. 너희가 좁아터져서 못 살겠다는 그 집 지금 부동산에 내놨고 국산차라 쪽팔려서 타기 싫다고 한 그 차 그것도 배차 신청했으니까 차키도 당장 내놔. 아, 맞다. 추석 이후에 집이랑 차 의논하려고 했었죠? 부동산에서 집값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차 키는 왜요? 아직 차도 안 샀는데 벌써 가져가시면 저는 회사에 못 타고 다니라고요. 그리고요, 아버지가 잘 모르시나 본데 회차 말고 중고로 팔아야 그래도 몇백은 받을 수 있죠. 제가 봐둔 차가 있거든요. 내일 당장 계약하러 가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누가 너한테 집 사주고 차 사준대.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고는 아버지 엄마 속이고 간 스위스 여행은 재밌더냐? 네 장모한테 줄 명품 가방은 사왔고. 스위스 여행 이야기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급격하게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님,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저희끼리 여행 가면 섭섭해 하실까봐 그랬어요. 다음 명절 땐 저희랑 같이 여행 가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이 가방 저희 엄마 거 아니고 어머님 드리려고 사온 거예요. 누굴 속이려고 들어? 평소에도 우리랑 같이 있기 싫어하면서 네가 우리랑 잘도 여행을 가겠다. 그리고 난 그딴 재수없는 가방 필요 없어. 우리가 지금 너희가 여행 간 거로 이러는 거 같으냐? 너희 이게 뭔 줄 알아? 저번에 너랑 통화 끝나고 내가 녹음한 거다. 아주 며느리랑 둘이서 신나게 우릴 욕하던데 네가 그러고도 우리 친자식이라 할 수 있어? 남편이 핸드폰을 누르자 아들 며느리의 적나라한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님을 감쪽같이 속이려다 배려 자신들이 된통당하게 된 아들과 며느리. 아들은 어쩔 줄 몰라 어버버거리고 있었고 야가 빠진 며느리는 바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수호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수호 봐서라도 그동안 우리한테 수호 보여주기 싫어서 온갖 못된 짓 다 했던 거 아니었어? 그런데 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수호를 보란 거야. 남들처럼 대출이자 갚는 고생을 안 해보니까 돈 귀한 줄 모르지. 내 집에서 등 따시고 편하게 지내게 해주니까 그게 너희 건 줄 알았어. 거기서 만족이 안 되든 그럼 돈 나오는 구멍이 우리밖에 없으면 우리한테 자락이라도 해야지.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너희는 은혜도 모르고 그따위 짓을 해? 아버지, 저희는 차차 효도하면서 갚아나가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너희한테 효도해달래? 손자 보고 싶어 한 게 그렇게 죄야? 가끔가다 너희한테 부탁하면서 너희 얼굴 보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싫냔 말이야. 아버지,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됐다. 더 이상 말하기 싫다. 애 데리고 회사 사택에 들어가서 살던지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모 집에 들어가서 살던지 알아서 해. 아버지, 진짜 이러시기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오, 그래. 이제 차도 없으니까 회사 사택 살면서 회사 버스 타고 출퇴근하면 되겠네. 너희들이 그렇게 맨날 입버릇처럼 하던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야 한다는 말 이제 직접 체감해보면서 살아봐. 네 엄마랑 내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일군 재산 우리가 죽어서 들고 가는 한이 있어도 내 놈한테는 절대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들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에게 몇 번을 찾아와
무릎 꿇고 빌고 사정을 하였지만 저희는 절대 안 된다고 완고하게 나갔습니다. 손자를 봐서라도 용서해 줄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리 예뻐하던 손자였어도 아들 며느리가 저 꼴이니 손자까지 마음에서 멀어지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처가에 들어가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위사랑 장모라 해도 어디 한번 불편하게 살아봐야 자기가 이제껏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며느리가 자신들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했던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